2017년에 샀던 삼성 노트북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잘 써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 노트북도 사고 데스크톱도 새로 들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 노트북은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먼지만 잔뜩 쌓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노트북을 그냥 두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요즘 안 쓰는 노트북을 나스 서버로 만들어서 쓰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미니 PC나 중고 노트북으로도 나스 서버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나스 운영체제로는 오픈미디어벌트라는 무료 나스 OS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과정도 어렵지 않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직관적이어서 초보자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트북에는 원래 있던 하드는 나스 OS를 설치하고 외장 하드나 요분의 하드디스크를 USB로 연결해서 저장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다른 비용 없이 안 쓰는 노트북으로 나스 서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버릴까 말까 했던 노트북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니까 꽤 뿌듯하더라고요. 거기다 VPN 기능까지 설정을 해두시면 외부에서도 나스에 접속이 가능해서 집 밖에서도 파일을 확인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보니 예전처럼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안 쓰는 노트북을 나스 서버로 어떻게 구축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제가 사용한 노트북은 2017년에 출시된 모델입니다. 배터리 상태는 많이 안 좋아서 이 전원 어댑터를 뽑는 순간 바로 꺼질 정도인데요. 그래서 나스 서버를 활용할 땐 항상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 필수입니다. 안 쓰는 노트북으로 나스 서버를 만들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와이파이 대신 유선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나스는 안정적인 연결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면 속도도 불안정하고 파일 전송도 중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북과 공유기를 랜선으로 직접 연결을 해뒀습니다. 이렇게 하면 속도도 빠르고 외부에서 접속할 때도 훨씬 안정적으로 나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노트북이라면 무선 성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유선 연결은 거의 필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집에 처박아둔 노트북을 나스 서버로 구축하고 싶다면 먼저 나스 운영체제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무료 나스 운영체제인 오픈미디어벌트를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이 오픈미디어벌트 무료 나스 운영체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4기가 이상의 USB와 오픈미디어벌트 ISO 이미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오픈미디어벌트 ISO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정보는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에 위치한 상세 정보 링크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픈미디어벌트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스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5초를 기다려 주시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오픈미디어벌트 ISO 이미지 파일 용량은 940메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픈미디어벌트와 같은 무료 나스 OS 설치를 위한 부팅 USB 제작 도구인 루퍼스의 공식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 스크롤을 좀 내려서 포터블이라고 되어 있는 왼쪽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간단하게 설치가 필요 없는 포터블 버전의 실행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먼저 USB를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루퍼스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업데이트 전체 팝업 창이 뜨는데 아니오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루퍼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던 USB 저장 장치가 자동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팅 디스크 선택 항목에서 디스크 또는 ISO 이미지를 선택해주세요 항목 오른쪽에 선택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 오픈미디어벌트 ISO 이미지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파티션 구성 항목은 반드시 MBR로 선택을 해주시고 대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 또는 UEFI로 설정을 해야 대부분의 PC 환경에서 부팅이 원활하게 작동됩니다. 다음으로 볼륨 레이블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파일 시스템은 기본값인 라지 FAT32 값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모든 설정이 완료됐으면 마지막으로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오픈미디어벌트 설치를 위한 부팅 USB 생성 작업을 진행합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ISO 이미지 모드로 쓰기 옵션에 선택을 하시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 라는 팝업창이 뜨는데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다운로드가 필요하다는 팝업창이 뜨는데 이때 예 버튼을 클릭을 해서 필요한 파일을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하도록
허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포맷을 하겠냐는 팝업 창이 뜨는데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장치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다는 팝업 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USB 포맷이 진행이 되고 자동으로 오픈 미디어 볼트 설치를 위한 부팅 USB 생성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선택한 ISO 이미지가 USB에 기록이 되며 별도의 조작이 없이도 몇 분 안에 무료 NAS OS 설치를 위한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오픈 미디어 볼트 USB 생성이 완료되면 이 루퍼스 프로그램을 닫기 버튼을 클릭해서 종료를 해주시고요. 방금 생성한 부팅 USB를 컴퓨터에서 열어보면 내부에 오픈 미디어 볼트 설치 파일이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USB를 통해 본격적으로 NAS 운영체제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픈 미디어 볼트 NAS OS를 설치하기 위해서 먼저 노트북에 부팅 USB를 연결을 해줍니다. 오픈 미디어 볼트와 같은 무료 NAS OS를 설치하기 전에는 먼저 컴퓨터의 바이오스 설정을 변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전원을 켜자마자 일반적으로 삼성 노트북의 경우 델 키나 F2키를 연속으로 누르면 바이오스 설정 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노트북 브랜드에 따라 F2키, F10키 또는 ESC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부팅할 때 화면에 표시되는 진입키를 참조를 해서 바이오스 화면으로 진입을 해줍니다. 바이오스 진입 후에는 무료 NAS OS 설치용 USB로 부팅이 가능하도록 부팅 순서를 변경을 해줘야 하는데요. 먼저 바이오스 설정 화면에 진입한 후 부트 메뉴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안에 부트 디바이스 프라이어리티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 부트 옵션 샵1 부분을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부팅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USB 장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ESC키를 누르면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트 메뉴에서 아래쪽에 OS 모드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엔터키를 눌러서 반드시 UEFI OS로 OS 모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EXIT 메뉴로 들어가서 현재 설정을 저장을 해주신 다음 재부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오픈 미디어 볼트 설치 화면으로 부팅이 되고 인스톨 항목에 커서를 이동시킨 후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이제 오픈 미디어 볼트 설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픈 미디어 볼트 설치에 대한 상세 방법을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앞서 소개했던 상세 정보 링크에 접속을 해보시면 상세한 설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 저는 설명 없이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 설치를 마쳤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계속 버튼을 누르시면 시스템 설정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진행이 되며 이후에 컴퓨터가 재부팅되면서 무료 NAS OS 설치가 마무리가 됩니다. 컴퓨터가 재부팅이 되면 자동으로 오픈 미디어 볼트 무료 NAS OS로 부팅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 NAS 서버에 사용할 하드디스크나 SSD 디스크를 컴퓨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하드디스크를 사용해도 충분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SSD 디스크가 없다면 하드디스크를 연결하셔도 됩니다. 이 오픈 미디어 볼트 무료 NAS OS는 외부로 관리 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 페이지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IP 주소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이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IP 주소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제 오픈 미디어 볼트 IP 주소는 192.168.50.250으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IP 주소를 다른 컴퓨터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서 사이트 창에 그대로 입력하신 후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오픈 미디어 볼트 NAS OS 관리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관리 페이지를 통해서 노트북에 연결된 하드디스크나 외장하드를 공유 폴더로 지정해주는 초기 설정이 필요합니다.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어드민 오픈 미디어 볼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픈 미디어 볼트 관리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설정해야 될 부분은 대시보드인데요. 이 대시보드가 초기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구성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팅즈 페이지 문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대시보드에 표시할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CPU 유틸리제이션, 디스크 템퍼레처, 파일 시스템, 로드 에버레이지, 메모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스마트 스테이터스, 서비스, 시스템 정보, 시스템 타임, 업데이트 어베이러블,
가동 시간, 이렇게 대부분의 항목들을 체크를 하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대시보드에 현재 노트북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유저 세팅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 체인지 패스워드 메뉴를 클릭합니다. 기존에는 어드민 계정에 오픈 미디어 볼트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새로운 암호로 입력을 해줍니다. 새로운 암호와 암호 확인을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오픈 미디어 볼트 관리 페이지 로그인 암호가 변경이 됩니다. 이제 나스 서버에 파일을 공유했을 때 접근 가능한 사용자 계정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왼쪽에 사용자 대메뉴를 클릭을 하신 다음 상세 사용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왼쪽 상단에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 생성 메뉴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아이디와 암호, 확인 암호를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간단하게 사용자 계정이 생성이 되고 상단에 보류 중인 구성 변경사항 메뉴가 뜨면 오른쪽에 적용 버튼을 클릭해서 완전히 설정을 적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적용이 완료되면 설정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제 오픈 미디어 볼트에 연결된 디스크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저장소 메뉴를 클릭 후 디스크 메뉴를 클릭하면 현재 노트북에 연결된 저장 장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 SSD 디스크에 오픈 미디어 볼트 OS를 설치를 해 놓았고요. 그 다음 그 아래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노트북에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연결한 이 하드디스크를 파일 공유 폴더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 디스크를 나스 공유 폴더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파일 시스템 메뉴를 클릭을 하신 다음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ext4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 장치를 선택하세요 항목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 연결된 디스크 목록이 나타나질 않는데요. 이럴 때는 디스크 메뉴를 클릭 후 이 파일 공유로 사용할 디스크를 선택을 하신 다음 상단에 지우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컨펌에 체크를 하시고 예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디스크를 완전히 삭제한다는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 빠르게 버튼을 클릭해서 디스크 포맷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포맷이 완료되면 닫기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파일 시스템 메뉴로 들어와서 ext4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장치를 선택하세요 항목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디스크 목록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이 디스크를 선택을 하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파일 시스템 생성이 진행이 되고요. 이 파일 시스템 생성 시 시간이 약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 생성이 완료되면 우측 하단에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마운트할 디스크를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적용 버튼을 클릭해서 설정을 완벽하게 적용을 해줍니다. 설정이 적용이 완료가 되면 해당 디스크가 오픈 미디어 볼트 나스 OS에 마운트가 완료가 되고요. 이렇게 디스크를 마운트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윈도우와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공유 폴더를 설정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 저장소 메뉴에서 공유 폴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왼쪽 상단에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 후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름은 제가 나스 폴더 1이라고 지정을 해놨는데요. 이 공유 폴더 이름을 입력할 때는 한글이나 특수문자, 공백은 사용하지 말고 영어 및 숫자로만 입력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파일 시스템은 마운트한 디스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권한은 기본 권한으로 그냥 그대로 두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똑같이 보류 중인 구성 변경사항 메시지가 뜨면 우측에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해서 완전히 설정을 적용을 완료를 합니다. 이제 생성된 공유 폴더에 권한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해당 공유 폴더를 선택을 하신 다음 상단에 권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아까 전에 생성했던 사용자에게 권한 부분에 리드 라이트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권한 부여가 완료가 되고요. 똑같이 상단에 메시지가 뜨면 적용 버튼을 클릭 후 예 버튼을 클릭해서 완전히 설정을 적용을 완료합니다. 이제 윈도우 컴퓨터에서 나스에 저장된 파일을 쉽게 열고 저장하려면 서비스에 SMB CIFS라는 설정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설정은 윈도우즈와 나스가 서로 파일을 주고받는 통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윈도우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SMB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SMB CIFS 메뉴를 클릭 후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상단에 활성화됨 옵션에 체크를 하시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상단에 적용 버튼을 클릭해서 완전히 설정을 적용을 해주시고요. 이제 아래쪽에 공유 메뉴를 클릭 후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공유 폴더 항목에 방금 공유한 공유 폴더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고 스크롤을 내려서 우측 하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적용 버튼을 클릭해서 완전히 설정을 적용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공유까지 모두 설정이 끝나면 윈도우에서 나스 서버와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윈도우에 나스 서버 네트워크 폴더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한 후 네트워크 위치 항목 아래 빈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네트워크 위치 추가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위치 추가 마법사가 실행이 되는데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네트워크 위치 선택을 선택하신 다음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엔터키 위에 원화 표시 2개를 눌러주시고 나스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폴더 찾아보기 팝업 창이 뜨는데 여기에 우리 나스 서버 IP 주소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에 꺽쇠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 네트워크 자격 증명 입력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나스 서버에서 사용자 계정을 생성했던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 암호 입력 아래에 내 자격 증명 기억 옵션에 체크를 하시면 다음부터 접속할 때는 이 암호를 입력하라는 팝업창이 뜨지 않으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트북에 생성했던 공유 폴더 목록이 표시가 되고 이 폴더를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상세 주소가 이 웹사이트 위치에 추가가 되고요.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네트워크 위치 이름은 그대로 이렇게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마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스 서버가 네트워크 위치에 폴더로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폴더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파일이나 문서 등을 업로드해서 마음껏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 서버로 사용하는 노트북의 경우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노트북만 전원에 연결을 했을 때 약 25에서 27W 정도의 전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27W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사용 시 총 720시간을 사용하게 되고 총 전력량 곱하기 720시간을 하면 총 19.44kW가 나오게 됩니다. 가정용 저압 전력 기준 200kW 이하 구간은 1kW당 105.9원이니까 19.44kW 곱하기 105.9원은 약 2059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부가세 10%와 전력 산업기반기금 3.7%를 더해도 월 전기요금은 약 2,576원에서 3,845원 사이로 나옵니다. 생각보다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안 쓰는 노트북을 나스로 상시 운영해도 전기세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노트북을 나스 서버로 만들면 전송 속도가 느리지 않나는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속도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복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몇 메가 복사가 이동이 되는지 지금 표시가 안 되긴 하는데 6GB 용량의 파일을 약 1분도 안 돼서 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테스트를 했을 때는 초당 약 103MB 전송 속도를 확인을 했었고요. 이 정도 속도면 체감상 거의 로컬 디스크에서 복사하는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 쓰는 오래된 노트북을 나스 서버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나스 서버를 외부에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VPN을 설치하는 방법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